오늘은 경쟁 업체보다 잘 파는 마케팅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채널을 그냥 운영을 하면 그게 다 마케팅인 줄 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건 마케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타겟한테 다르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구도가 바뀌어가지고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부터 간간히 이렇게 되게 유익한 강의용으로 한번 진행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더 주목도 있게 진행이 될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저희 오늘 컨텐츠 도와주실 저희 매니저님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저랑 창립 초기부터 같이 하신 분입니다. 네, 잠깐. 안녕하십니까. 지금 창업 초기부터 같이 그래마케팅 그래마케팅 말하면 되죠?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그래마케팅 초기부터 계속 함께하고 있는 임동현 매니저입니다. 박수. 네, 오늘은 경쟁 업체보다 잘 파는 마케팅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엄청난 악필이죠? 잘 파는이 중요해요. 잘 파는. 일단 처음에 짚고 넘어갈 건 마케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글을 그냥 올리고 영상 올리고 채널을 그냥 운영을 하면 그게 다 마케팅인 줄 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건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 노가다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마케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쭉 설명을 드릴 거고 제품을 선별하고 가격 디자인 조정을 하면서 제품을 팔아내고 결국에는 브랜드의 힘을 키우는 것까지 이 전반적인 모든 게 다 마케팅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큰 주제인데 롤스로이스랑 람보르기니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롤스로이스는 좀 더 고급적인 느낌? 부자들의 차? 근데 뭔가 람보르기니는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건 똑같지만 카푸어들이 타고 다닐 것 같은 롤스로이스랑 람보르기니 둘 다 굉장히 비싼 고급 외제차인데 사실상 두 가지 자동차는 모두 다 자동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차를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전에 어떤 거를 이제 많이 보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차가 주는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매니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은 제품이어도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타겟한테 다르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팔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유명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하면 이게 이제 곧 비즈니스 브랜딩이 되고 곧 매출이 올라가는 그러한 마케팅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바카스, 레드불, 몬스터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세 가지 제품은 핵심 성분을 보면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단지 탄산의 유무나 뭐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를 뿐인데 바카스랑 레드불이랑 몬스터 에너지가 뭐가 다른지 아시나요? 바카스는 직장인의 동료 같은 느낌이고 레드불은 좀 더 스포티 그런 느낌을 저한테 주고 있어요. 왜냐면 레드불이 광고하는 날개를 달아줘요. 그쵸, 날개를 달아줘라는 카피라이트도 그렇고 실제로 스포츠 쪽에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몬스터 에너지는 좀 더 내부적인 게이머, 좀 너드틱하고 대학생들이 많이 마시는 좀 더 젊은 브랜드의 느낌을 저에게 주고 있어요.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말을 하는 느낌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구별해서 한번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브랜드, 탄산, 용량, 타겟 전략 이렇게 5가지로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브랜드는 바카스, 레드불, 몬스터 에너지를 분석을 한 거고요. 탄산은 바카스는 없고 용량은 100ml, 타겟은 직장인, 전략은 국민 피로회복제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전개를 하고 있죠. 레드불은 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250. 그런데 타겟은 익스트림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한테 이제 타겟으로 맞춰서 이제 전략은 날개를 달아준다라는 이제 마케팅 메시지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몬스터 에너지는 탄산이 있고 500ml, 게이머 들한테 우리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도록 그런 강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성분은 모두 다 비슷한데 탄산 유무 용량은 좀 이제 다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브랜드가 타겟층을 다르게 하고 다른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른 겁니다. 지우기가 아직 안 왔어요. 지우기가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 개 브랜드가 차별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바카스 광고 중에 기억에 나는 거 있어요? 보통 바카스는 TV 광고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TV를 잘 안 봐가지고 네, 바카스 광고는 보통 노동자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로하시는 노동자분들 아니면 직장인분들 팀장이 선물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바카스는 그리고 국민을 타겟을 했고 국민 피로회복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흔히 시중에서 구매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지금 편의점에서도 많이 팔고 있고 이전에는 약국에서도 그냥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피로회복제로서 통했고요. 그 다음으로 레드불
레드불은 아까 어떤 이미지라고 그랬죠? 익스트림 스포츠 후원을 애초에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쪽에서 되게 크고 실제로 그거 통해서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힌 느낌? 그래서 우주에서 떨어진 거 하면은 다 레드불 했네. 진짜 레드불 한 거예요. 맞아요. 진짜 레드불은 극강의 스포츠나 현장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그래서 보통 레드불 같은 경우는 선수들한테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죠. 다음 이제 몬스터 에너지. 몬스터 에너지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몬스터 같은 에너지를 준다. 강한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고 이 두 제품에 비해서 용량도 좀 크게 출시를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야근을 하거나 밤늦게 근로를 해야 될 때 몬스터 에너지를 많이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브랜드는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타겟을 했는지 어떤 마케팅 전략을 사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사이즈도 나오고요. 한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르게 판매가 되고 있다.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비자 인식을 어떻게 결정을 할 건지를 우리는 브랜드를 아예 차별화시키는 이러한 전략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차별화를 둬야 될지에 대해서 총 3가지만 고려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타겟. 두 번째, 스토리. 세 번째, 마케팅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니저님? 차별화를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타겟, 누구한테 이 제품이 잘 먹힐까? 제품을 보고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제품이 누구한테 잘 먹힐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타겟은 그냥 단순히 누구다, 직장인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타겟을 세그먼트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페르소나를 설정을 따로 하죠. 페르소나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 제품을 누가 사줄 건지를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남녀를 구분 지을 수도 있고 연령을 구분 지을 수도 있고요. 이제 직업, 그쵸. 결혼 유무, 자동차, 자산, 아파트, 뭐 신축에 사는지 구축에 사는지 이런 것까지 싹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스토리랑 마케팅 전략에 맞춰서 마케팅을 전개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냥 나는 20대에서 50대 여자들한테 팔 거야 라고 하고 그냥 팔아버리면 상당히 타겟 자체가 넓거든요. 그러면 진짜 자본금이 많은 대기업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마케팅 비용만 날리다가 자리도 못 잡고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진짜 세부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정한 이 페르소나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페르소나가 광범위하게 타겟을 잡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세밀하고 더 집중적으로 할수록 효과가 더 상승하는 효과를 몇 번 봐왔기 때문에 확실히 페르소나를 잘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누구한테 그렇게 잘 배웠어요? 아우, 대표님이시죠? 뭐 하시는 거죠? 이거? 완전 모범생이시네. 괜히 창립 멤버가 아니구나. 완전 마케팅을 아예 모르시던 분이었어요. 마케팅이 진짜요? 뭐예요? 네, 네. 들어오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죠.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정해야죠. 진실성 있는 스토리를 소비자들이 원해요. 그런데 재미없으면 안 됩니다. 스토리를 보통은 대표 혹은 직원들이 알아서 정해요. 우리 브랜드는 이래. 그러다 보면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이 반응을 안 해요. 만약에 진짜 가성비 있는 제품을 팔고 있는데 그 스토리 자체를 엄청 막 프리미엄하게 그리고 금액도 이제 비싸요. 그럼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타겟에 알맞는 스토리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즘은 스토리를 구성을 할 때 2가지를 많이 건드려요. 인간의 본질, 두 번째로는 인간의 감성을 많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도 그 사람의 감성을 먼저 건드리고요. 그 사람은 감성적인 상태에 있는 건데 내가 이성적인 얘기를 꺼내면 그 사람은 감성에서 이성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짧은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답을 그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성과 인간의 욕구 이렇게 2가지로 스토리를 정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세울 때 타겟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맞춰서 어디 채널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정하는 게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라는 부분인데 블로그 체험단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타겟에 맞고 우리 스토리에 동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선별을 해서 제품을 보낸 다음에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완전 건강기능식품 50대 분들 뭐 갱년기 이런 거를 20대를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한다. 그럼 당연히 광고 성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무도 안 보죠. 그렇죠. 아무도 안 보죠. 그러면 내 제품을 경쟁사보다는 조금 비싸게 그래도 팔고 싶은 마음이 있죠. 계속 경쟁사보다 싸게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요즘 이제 흔히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이커머스 업계에서 출혈 경쟁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남는 마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싸게 팔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는 디자인입니다. 두 번째는 패키지.
우리가 제품을 동일하게 팔더라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패키지를 어떻게 하는지 이 두 개가 정해지면 가격을 높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과를 한 박스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장에서 바구니에 들어있는 사과를 사는 것과 저 사과예요. 네, 사과예요. 네, 공 아니 아 사과네요. 사과예요. 그 다음에 백화점 과일 아시죠? 막 이쁘게 포장지 있고 사과도 진짜 이쁘게 막 광나게 들어있고 진짜 비싸요. 10만 원 넘어가요. 하나하나 포장되어 있는 거. 몇 알도 없는데 네. 유통 마진 최소화한 시장에서 파는 사과 충분히 맛있어요. 근데 백화점의 사과는 많은 유통 마진이 붙고 천대기나 아닌 박스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똑같이 사과를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게 더 비싸게 팔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타겟하고 어떤 스토리로 판매를 하고 어떤 마케팅 전략을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디자인과 패키지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가격을 높여서 팔고 싶다라고 하면 디자인과 패키지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구성입니다. 구성.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추석 선물 세트 묶어가지고 명품 하나 박아놓으면 5만 원 값이 올라가죠. 프리미엄화 전략 이런 것도 괜찮고 내가 먹을 것보다 남이 먹을 때 더 비싼 거를 사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구성을 하면은 가격이 똑같은 제품임에도 훨씬 더 올라가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정도면 주입식 교육한 거 아니에요? 맞아가면서 배웠어요. 네, 그래서 구성을 다르게 해야 된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구성을 하나를 파는지 두 개를 파는지 이거에 따른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미끼 상품 어떤 거를 주는지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1, 2, 3번이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는 잘 팔아요. 명품이란 딱지를 붙이고 금색깔 보자기로 포장을 하고 이런 건 이제 많이들 진행을 하는데 이 세 번째 2+1 아니면 5+2 이런 묶음 전략은 대다수의 대기업들은 잘 사용을 해서 많이 팔아내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잘 활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괜히 이 미끼 상품에 좋은 거를 주고 싶어서 마진이 안 남는 진짜 원가가 높은 제품을 붙여요. 그래야지 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렇게 보통 안 합니다. 대기업들은 진짜 원가가 적은 제품을 보통 2+1 이렇게 묶어서 팔죠. 화장품 같은 것도 샘플을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판매하는 거에 저렇게 샘플을 붙여서 하면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되게 좋단 말이죠. 그쵸. 흔히 이제 추석이나 명절 때 편의점 가면 맥주 플라스틱 병에 팝콘 같은 거 하나 걸어주잖아요. 아 그죠 그거. 카스랑 하이트 난 상관없어. 근데 카스에 그게 이제 붙어 있어라고 하면 보통 그것을 구매를 하죠. 그거는 가격을 높여서 파는 전략이라기보단 잘 파는 전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쟁 업체보다 잘 파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팔지 말고 내 진정성을 담아서 타겟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 줄 요약을 하고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듣고 싶고 마케팅 공부는 하기 싫은데 마케팅을 잘 하고 싶다면 무한노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